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LN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공공, 의료, IT, 금융 분야 기업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경기도는 IT 기업 가온넷 등과 함께 의료관광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기관들은 올해 6월부터 500여 명의 외국인 의료 관광객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에 나선 후 11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이번 협력은 한국형 의료관광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사업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해서 의료 관광객들이 체류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의료, 관광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북 순창군 고추장 마을의 폐수 처리 비용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과 주민들의 대립이 팽팽한데요. 주민 부담금이 높다는 겁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순창 고추장 민속마을 폐수 처리 비용을 놓고 주민들과 순창군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추장 민속마을은 순창군이 전통 장류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순창 전통 고추장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1997년 조성한 마을입니다. 최근 민속마을 주민들이 폐수 처리 비용을 과도하게 떠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지만 민속마을 구성원들 간의 합의가 되지 않아 진행을 할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자기들끼리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각 읍내에도 고추장 공장들이 있어요. 상가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지원 안 해주는데 여기만 해준다. 이에 대해 민속마을 주민협의회 측은 업체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의견 일치가 쉽지 않다며 적극적인 행정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다들 매출 차이도 있고 규모 차이도 있다 보니까 큰 업체는 큰 업체대로 또 불만을 토로하고 작은 업체들은 또 작은 업체들대로 불만을 토로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게 행정적으로 좀 도움을 줘라. 군과 민속마을 측은 작년 9월 주민 간담회를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4개월이 지나도록 다음 간담회 일정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KLN 김경모입니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25일 권영진 대구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 주민참여예산위원 100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사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등 대구시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아울러 대구시는 시민들이 시 재정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주민 제한 사업 공모 규모를 140억 원까지 확대합니다. 전북 고창군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전략을 펼칩니다. 상하지구의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과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홍재희 기자입니다. 전북 고창군은 90%를 거점으로 지역의 자연문화 사회자원을 토대로 한 체험 공간을 마련해 농어촌 지역 활성화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고창군은 상하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과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 사업을 추진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관광객 유입을 촉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상하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은 총 사업비 370억 원을 들여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상하면 자룡리 산 1-2번지 일원에 휴식 레저 체험을 제공하는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공공시설인 도로주차장, 친환경 전시관 등과 빈자시설인 상하키친, 햄공장, 농원식당 등이 완료됐고 올해 5월까지 빌리지 스파, 파머스 빌리지 등이 준공되며 상하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이 완료됩니다. 농가분들이 농산물을 제대로 재배해서 저희 쪽에 주시면 저희가 또 그걸로 가공품을 만들어서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첫 번째 농가와의 상생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지역민을 많이 고용 창출을 통해서 또 이 지역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또 일자리를 생성함으로 인해서 좀 이 지역 경제에 이제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두 가지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전북현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 사업은 국비 15억 원을 포함 사업비 30억 원을 들여 올해 9월 준공을 목표로 상하면 자룡리 450-1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체험 기반 시설과 숙박 시설을 마련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체류형 관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자룡, 서당, 강설단 마을이 힘을 합쳐 추진합니다. 농촌관광 거점 마을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자수체험, 갯벌체험, 조개캐기 등 운영 프로그램 구성을 마쳤고 향후 체험과 숙박시설이 마련되면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체험 관광 기반 및 숙박시설 구축을 통해 도시민 유입 촉진과 농촌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창출하여 삼락 농정의 일환인 사람 찾는 농촌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랜 홍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안까지 경사가 급한 지형적 특성 등으로 인해 그간 유수율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5일 한국수자원공사와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적정투자 사업비나 운영관리 방안, 제주도 기업 활용 및 지역 인력 채용 방안 등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연말에 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면 한국수자원공사는 5년 동안 급수구역을 블록 형태로 나누고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까지 유수율을 75%까지 끌어올리고 관망 정비를 통해 전국 유수율 수준인 83%까지 향상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전라북도의 상수도 요금이 전국 평균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군별 상수도 요금의 경우 최고는 2.4배, 하수도 요금은 최고 12배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북 지역 14개 기초자치단체들의 상하수도 요금이 지역별로 최고 12배의 차이를 보이는 등 천차만별입니다. 전북도의회 장학수 의원에 따르면 시군별 상하수도 요금은 상수도 요금의 경우 최고 2.4배, 하수도 요금은 최고 12배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상수도 요금은 임실이 톤당 400원으로 가장 적었고 정읍시는 톤당 960원으로 가장 높아 2.4배의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톤당 720원, 남원 710원, 김제 680원, 군산 610원, 익산 500원 등이었습니다. 또 하수도 요금은 장수군의 경우 톤당 가장 적은 73원이었고 정읍은 톤당 900원으로 도내 시군을 통틀어 가장 높은 요금을 부과해 장수와 12배 차이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국 평균 상수도 요금이 683원인데 반해 전북은 916원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장의원은 수돗물 생산원가는 가장 높은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요금을 전국에서 가장 높게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와 해당 시군이 도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수도 행정을 방만하게 운영하였다는 지표인 것입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서울특별시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적극 동의하고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총동원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는 날까지 무기한으로 부동산 투기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내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이들 시구 직원들은 국토부와 함께 특별교육을 받는 등 부동산 투기 단속 수사를 준비했습니다. 또 재건축 등으로 인한 개발 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서 노후지역 기반시설 확충이나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사용하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전주시가 명품 김치 사업을 펼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치 산업 육성을 통해 음식 관광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인데요. 민간 기업에 불이익이 생기진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가 김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들여 민간 영역인 식품 사업에 뛰어드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부안군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지역전략산업 육성 사업인 명품김치산업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R&D나 이런 단계부터 그 의견이나 이런 걸 반영해서 김치 제품 개발도 처음 사업 계획할 때부터 계획이 돼 있고 공동 브랜드로 해가지고 유통을 하거나 마케팅을 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계획이 돼 있어요. 김치 업체들이 우리 사업단 실무추진단이나 이런 데 지금 같이 구성이 돼 있어요. 가급적이면 공동 생산할 수 있는 R&D를 하거나 그분들하고 겹치지 않는 같이 상생할 수 있게 지금 시장에서 매출이나 뭐 이런 거를 이익을 잠식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민간 기업 영역인 음식 사업을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수익 창출 가능성의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그 사업 자체에 응모했던 것 자체가 전 처음부터 이렇게 잘못 끼어진 단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간이 어떤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라도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민간이 산업에 뛰어들었을 때에 그 산업의 전망을 바라보고 관에서는 지원이나
내지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맞지, 관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해서 나서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전주에서 이렇게 산업화까지 쭉 이어져 나가는 부분을 관에서 주도해서 한다라고 하는 그런 발상은 폐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주시가 명품 김치 산업화의 명분으로 김치 시장에 뛰어들 경우 영세 민간 김치업체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상생을 위한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LN 김경모입니다. 오늘의 브리핑 뉴스입니다. 전라남도 목포시는 시민들의 건강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성면이 함유된 노후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를 지원합니다. 슬레이트는 성면이 10에서 15% 함유되어 있는데요. 성면은 흡입 시 반영구적으로 몸속에 남아 계속 손상을 가하며 성면 폐증이나 폐암 등 질병을 유발하는 일군 발암물질입니다. 사업비는 가구당 최대 336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올해는 약 34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안양시는 전화 한 통으로 복지에 대한 종합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안양시 복지상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9월 콜센터 개소 이후 첫 달에 457통이던 상담 통화 수는 12월에 1,003통으로 증가하며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발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복지상담 콜센터는 1일 평균 43건의 복지상담을 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카카오톡과 연계해서 복지사각지대 신고를 받고 복지상담을 진행합니다. 경기도 부천시가 도시농업체업장, 시민농장 참여자를 다음 달 5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합니다. 분양농장은 문화동산농장과 소사나눔 농장인데요. 일반 회원, 실버 회원, 단체 회원으로 나눠 총 400세대를 모집하는데 한 세대당 1구자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세대 주명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 회원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천시인 시민, 실버 회원은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